연초부터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로 인해 향후 북한이 지역에 줄 위협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이 아이오와 전당대회 승리 후 7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굴을 섭취한 뒤 집단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면서 보건당국이 굴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발 한국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세관당국이 여행자와 방문객 대상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청소년 교류 방문단 학생들이 오늘 한인타운 인근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서해 포사격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적대국 선언까지 연초 북한의 도발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김건 본부장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는 낡은 전술이자 역주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is a North Korean version of closed door policy. Such anachronistic attempts, however, will only hurt North Korea itself. 또 소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비 증강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돈줄을 더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막는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deter aggression, hinder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s. 한미일은 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We also need to closely monitor what Russia might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ese arms exports.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한미는 양자 협의를 갖고 북한이 즉각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으로 두 나라 간 협력 강화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두 나라 관계가 향후 북한 지역에 줄 위협의 성격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이뤄지고 있는 무기 거래를 두고 프라나이바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두 나라 간에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지역에 미칠 위협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seen this before.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미국의 핵 전략 자산으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이른바 확장 억제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력에 바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Because even in the past year of conversations we've had with our close friends and allies in South Korea related to extended deterrence, we weren't basing that on this type of cooperation taking place. 바디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강화되면 그간 북한이 핵실험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얼마나 변할지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이 북한의 무기 수출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법 경로로 무기를 사들이려는 나라나 무장단체들이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북한산 무기를 사들이려 할 거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지지율이 아이오와 전당대회 승리 후 7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경선을 압도하면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습니다.
더 메신저와 해리스X의 여론조사에 참여한 공화당원의 7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큰 격차를 벌이며 당내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13%,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7%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 전당대회에서의 압승이 이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최종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피해 확산에 대한 원인이 결국 치안당국의 대응 실패에 따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뉴벨디 총기 난사 사건의 진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건 발생 20개월 만인데 법무부는 사건에 대응한 치안당국이 전술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총격이 보고된 후 1시간 넘게 현장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안기관은 총격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진입해야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병력은 용의자가 활보하지 않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취급한 부분도 피해를 확산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병력의 대다수가 총기 난사 대응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초도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전기 스쿠터에 사용되는 배터리 폭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에서는 18명이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뉴욕시 소방당국은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를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을 공지하고 나서며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를 충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침대 및 소파와 같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물질 옆에서 충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또 충전기 시스템이 주택 입구를 막고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탈출하기 힘들어져 충전기 위치 선정 또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택이 아닌 지역 내에 위치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또는 전기자전거 상점에 대한 화재 및 안전이 우려될 경우 민원전화 311로 신고하고 과열을 목격할 시 911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67건의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가 급증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무려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전년 사망자 6명 대비 3배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의원들과 소방당국은 값싼 불량 배터리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라며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배터리의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으며 뉴욕시형 아파트 등에 안전한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타주에서 유입되는 불량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이 꾸준히 이어지며 뉴욕시 당국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소비자 안전 표준을 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생굴을 섭취한 뒤 집단으로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생굴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생굴을 섭취한 15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LA 카운티 식당 4곳에서 생굴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뿐 아니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생굴을 섭취한 뒤 식중독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에서 생굴을 먹고 식중독에 감염됐다는 신고는 41건, 감염자 수는 50명이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식중독 감염 환자들이 먹은 생굴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 사이 멕시코 유통업체가 수입한 제품입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구토와 설사, 위경련과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며 당분간 생굴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며 혹한의 날씨와 관련된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전국에서 보고된 겨울 폭풍 관련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주행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눈이 쌓이면서 넘어진 나무에 깔리는 사고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경우 극심한 한파로 학교가 문을 닫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축소됐습니다. 또한 곳곳에 이어진 정전으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경우 어제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었는데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국 세관이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마약도 문제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관세청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4건, 769kg 상당의 마약류가 한국으로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됐고, 이 중 미국발이 총 213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태국 101건, 독일 44건, 라오스 18건 등의 순으로 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경로별 국제 우편을 통한 밀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 화물 194건, 여행자 17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1년 전보다 적발 증량이 310% 늘었는데 이는 엔데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필로핀 155건, 마리화나 212건, 케타민 69건,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89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마약류를 과자나 커피 등의 내용물로 바꿔치기해 밀반입한 사례와 국제 우편 법률 문서로 위장해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자들이 몸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인천공항에 밀리터리파 신변 검색기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3대가 있는데 올해 13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색기는 1에서 10mm의 밀리미터 파를 쏴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원리로 승객의 옷 속에 숨겨진 1g도 안 되는 소량의 가루를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숨긴 부위만 온도가 다르게 측정되는 열 화상 카메라도 도입하는데 2대를 먼저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기능 보완을 거쳐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청소년 교류 방문단 학생들이 오늘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첫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킨더가든부터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공립 차터스쿨 라이즈 고양고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학생들이 새롭게 입학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 30명이 미국의 정규 수업을 직접 비교 체험해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주 1회 라이즈 고양 고등학생들이 만든 소셜미디어 영상들을 관람하는 시간. 교육 환경이 서구화되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 학생들의 시선에서 체험과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교육 방식은 다르게 비칩니다. 일단 정말 많이 다른데 일단 너무 자유로워요. 여기 학교는. 한국의 학교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살짝 공부에만 매여 있다면 여기는 노는 방식의 수업을 해가지고 더 재밌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학교는 꼭 유니폼 입어야 하고 머리 정갈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진짜 규칙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수업 시간에만 딱딱 맞춰가면 돼서 그게 진짜 특이한 점이었고. 한국에서 온 30명의 방문단 학생들은 이곳 고양 라이즈 하이스쿨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미국의 정규 고등학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 휴식 시간.
방문단 학생들과 이곳 현지 학생들끼리 삼삼오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서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사이 금세 친해지는 학생들. 글로벌 G세대들에게는 언어와 문화 장벽은 물론 낯가림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noopy, the little dog. They're like they have like a rides based on. In Jeju-do, do you know Jeju-do? No. Near Korea, in Korea, there is a Snoopy land. Oh, Snoopy Land. Okay. Yeah, that's very good. cute. We're so excited to be hosting these students. Our students were really thrilled to meet, first of all, the students and to really talk about all the great things that they love, not just about America, but their school and vice versa so far. 방문단 학생들의 정규 수업 체험을 기획한 LA 한인회 측은 라이즈 고양 고등학교 측과 협의해 이번 방문 일정 동안 한국 학생들과 함께 체험 견학에 나설 현지 학생들도 선발합니다. 30명의 방문단 학생들과 12명의 현지 학생들이 남은 기간 미국과 한인 사회의 역사, 문화, 스포츠 다방면에 걸쳐 현장 체험 학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2027년 만기가 돌아오는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상당 규모가 고금리 차환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트랩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를 맞은 오피스텔 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은 역대 최대인 5,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만기 대출금은 계속 증가해 현재부터 2027년 말까지 2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이자만 갚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높은 공실률에 현금 흐름도 좋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자의 고금리 충격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손실은 증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유가증권으로 전환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을 2024년 4.5%, 2025년 4.9%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 2.25%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미 금융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한층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설된 미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재정적으로 부실한 부동산 매각은 가치평가의 폭넓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각 로컬 정부의 세수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자세히 파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높아진 금리에 대출자들이 노출되면서 채무 불이행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추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 5번째 공격에 나섰습니다. 발사 준비를 갖춘 후티 반군의 대함 미사일 2대를 공격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Are the airstrikes in Yemen working? Well, when you say working, are they stopping the Houthis? No. Are they going to continue? Yes.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에도 미국 선박을 공격하는 등 홍해를 지나는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미국 또한 공습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이란과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데 대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re monitoring this very, very closely. We don't want to see an escalation clearly in South Asia, South and Central Asia, and we're in touch with our Pakistani counterparts. 앞서 지난 16일 이란은 파키스탄 내 이란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 조직 근거지를 공격했습니다. 파키스탄 또한 보복 대응에 나서 이란 내 테러리스트 은신처를 타격했습니다. 양측은 다만 표적이 테러리스트였음을 강조했는데 국제사회는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국경은
그동안 분리주의 무장 세력들이 무장 투쟁을 벌여온 곳으로 양국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협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란의 선제 공격이 중동 내 패권 강화와 국내 여론 달래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지난 2017년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의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관측된 모습이 6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박장훈 기자입니다. 지구로부터 5,4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2017년 인류 최초로 전파망원경 사건의 지평선으로 관측해 영상화한 겁니다. 중심에는 검은 블랙홀 그림자가 있고 중력으로 휘어진 빛은 고리 모양을 띱니다. 그 1년 뒤인 2018년에 관측한 이 블랙홀 모습이 6년 만에 다시 공개됐습니다. 블랙홀 그림자와 고리 모양의 크기는 일치해 시간이 흘러도 일정할 것으로 예측한 아인슈타인 이론과 같습니다. 블랙홀 고리 구조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홀 주변 플라스마의 난류 영향으로 밝기는 위치별로 변화하는데 주변 물질의 유입과 방출 과정을 풀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관측에는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망원경 9대가 참여했고 한국이 데이터 분석과 영상화를 주도했습니다. 올해 관측부터는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도 참여합니다. 한국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도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M87 블랙홀의 그림자와 제트의 동시 포착과 팽이처럼 도는 세차 운동 발견에 이어 또 하나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